안녕하세요. 오늘로 출근한 자본주의 노예 인사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노예이고 이 채널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맘대로 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런 짤을 봤어요. 이상철 일본 대학교 교수, 제목이 거짓말쟁이 나라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을 말하는 거군요. 제대로 된 통계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뭐 조선족 아저씨인데 이제 일본에서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혐한 활동에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저씨라고 해요.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이죠.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실제로 조선족을 만났을 때 조선족들이 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뭐 맨날 들리는 뉴스나 소식에 의하면 조선족 이미지는 벌써 씹창나 있잖아. 맨날 뭐 칼 들고 싸우니 어쩌니 니네 아이하니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뭐 저는 한국에서 왔지만 뭐 다른 뭐 중국에서 온 친구, 대만에서 온 친구, 뭐 여러 유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 조선족 애들이 좀 모여 있던 곳이 있었어요. 그 무리 중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뭐 친하게 지내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네들이 뭐 조선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차이나 코리아의 하프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물어봤죠. 아, 그러면은 뭐 어머님이나 아버지 뭐 둘 중 한 분이 한국 분이시니? 라고 물어보니까 둘 다 중국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뭔 소리야 이 새끼, 근데 무슨 하프야 하프는,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조선족이니까 한국 사람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 라는 식의 태도예요. 뭔가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 사람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싶은 느낌?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어. 어쨌든 뭐 첫 이미지가 저한테는 그렇게 좋게 다가오질 않아가지고 그래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하고 그냥 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그 유학생 친구 중 하나가 학교에 아우디 TT 스포츠카를 끌고 나오더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3, 4학년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간 건데 뭐 그 친구가 2년을 있을지 뭐 4년을 다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꼴랑 몇 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카를 구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존나 부자였던 거야. 내가 그때 중국 부자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체감을 했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은데 이게 외국에 나가면 조선족의 이미지는 또 달라요. 생각을 해봐. 내가 아무리 일본어를 거의 마스터급으로 잘했다고 해도 분명히 안 쓰는 단어들은 계속 까먹는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썼더라 해가지고 까먹는 한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한자권에서 자란 애들은 일본에 유학을 왔을 때 안 까먹어, 한자를. 뭐 발음에 있어서 이 어눌함? 이런 거는 좀 있게 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단어를 이제 습득하는 시간이라던가 그런 게 압도적으로 빠르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올 정도의 조선족 친구들이면은 기본적으로 부자들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자보다 훨씬 더 그 부의 가치가 높은 친구들이 일본에 유학을 옵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잣집 친구들이 영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안 했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보다 영어 잘해. 진짜 중화 사상에 쩌들어가지고 모든 세계인은 중국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별개로 하고, 진짜 돈이 있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은 이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까지 거의 마스터급으로 끊고 나와요. 뭐 어쨌든 나도 일본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바라본 회사들은 좀 무역 쪽이라던가 어쨌든 한국어를 살려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잖아.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권 관련해 가지고 무역 회사들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일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어랑 일본어만 잘하는 나보다는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영어, 일본어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조선족 애들을 채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야. 제가 학교 선배 중에 좀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선배가 한 명 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중국인 뭐 조선족 친구랑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사고 쳐가지고 애가 생기는 바람에 그냥 뭐 결혼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장인어른 될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이렇게 사귀고 있고 뭐 앞으로 결혼을 좀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장인어른 될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네는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가?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좀 두리뭉실하게 좀 얘기를 했나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단칼에 그 장인어른 될 사람이 제 학교 선배한테 20억을 꽂아줬습니다. 중국은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어가지고 다 외동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중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할 때가 되면은 친정의 자산도 나중에 다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되게 재밌죠? 우리가 늘 조선족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조선족 중에서도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조선족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은 좀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